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김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은 총 22,582채를 소유했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893채 늘어난 수치이며 올해 1월 1일 공시가격을 적용한 이들 주택자산 가액은 총 2조 9,534억 원으로 전년보다 17% 상승했습니다. 한 사람 평균 226채를 보유했으며 주택자산 가치는 평균 295억 수준이었던 셈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72% 하락해 3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지난주에 이어 한 주 만에 다시 종전 기록을 깨며 7주째 최대 하락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전셋값 하락도 전주보다 낙폭을 키우면서 조사 이래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30%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판 사람 3명 중 1명은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을 선택한 셈입니다. 부동산 거래 한파가 계속되며 다급해진 집주인들이 직접 매수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폭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고금리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겨울 비수기까지 맞물리면서 매수 시장이 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기에 급급매, 초급급매처럼 집을 팔기 위해 가격대를 낮춘 매물이 속출하면서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다른 저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정말 난리도 아니죠. 경기 침체 우려다 뭐다 해서 연말 분위기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내년에는 대체 어떤 일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지원 이사님이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완화책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병 주고 역 주고 할 것 같습니다. 희망책을 드리고 또 우려책도 이렇게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그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국이 혼자 이 원흉이 잘 버티고 있죠. 그러나 내년에는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섞이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갈 때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딱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와 연예인에 대한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 여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미국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더 체력이 강해질 수 있는 바로 그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그 금융 사태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때와 다른 것은 미국은 지금 그때와 다른 것은 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물가보다는 임금 상승률이 아직 거기를 뛰어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기준금리를 내년에는 5%라고 연준에서 얘기를 했죠. 물가는 4%대로 잡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물가보다 기준금리가 높다. 이것은 바로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적정금리 시대, 그러니까 골디락스. 가장 물가는 안정돼 있으면서 경제는 성장하는 바로 그러한 황금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은 여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금리 인하 없이도 지금의 임금 상승률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소비의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미국의 경제 침체는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뇌피셜입니다만 여러 그 이코노미스트들께서도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자. 그 증거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일본에서 그동안 참다 왜 여기만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궁금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은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가? 그런데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굉장한 이제 금융의 파동이 한번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일본은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그렇게 빠르게 그리고 많이 금리를 올렸을 것도 일본이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주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양적 긴축이라는 얘기인데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들이지 않거나 팔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국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미국의 국채의 금리가 높아지겠죠. 그런 상황에서 또 금리를 높인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미국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합니다만 제가 볼 땐 공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를 제가 잡았다고 그랬죠. 일본은 그동안 그렇게 원했던 자위대에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권, 군대를 승인받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자, 이게 서로 기브 앤 테이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지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 임금 인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임금 인상에 미국은 하고 우리도 임금 인상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임금 인상은 되는 건데 근데 그 임금 인상의 일자리의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미국은 화이트 칼라는 3% 그리고 블루 칼라가 97%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임금 인상의 속도와 그 인상 폭이 블루 칼라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한국의 그 일자리 구조를 보시면은 화이트 칼라가 거의 54%고요. 그리고 블루 칼라가 45%입니다. 만약에 지금 기업들이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금융권 중심으로 받고 있죠. 자, 화이트 칼라가 우리나라에서 블루 칼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일자리 구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실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제가 바로 IMF 얘기가 나오는 거고 경제 침체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동안 올리지 않았던 공공요금 그러니까 전기료가 오릅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특히 이 전기를 많이 쓰고 생산을 하는 기업들이 이 생산 비용을 바로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상품의 가격이 높아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0.25% 또 올릴 예정인데 5% 0.5를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한번 또 침체
또 한번 위기를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여기에 있죠. 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얘기하면서 이 세계 경제 얘기까지 하냐? 여기 있습니다. 미국의 그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80% 이상이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금리를 막 올려도 별 영향이 없지만 우리는 주담대의 60%를 변동금리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올려도 가계 경제가 굉장히 흔들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를 이 침체가 예상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가장 선제적으로 내년에 부동산을 완화책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자, 부동산의 경착륙. 왜냐하면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그 자산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주택자랄지라도 강제 참여 시장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밖에서 천막치고 살지 않는 한 집이라는 곳에 내가 월세든 전세든 그리고 내가 소유를 하든 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가장 하방 경직성이 있는 자산인데 여기까지 깨진다.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죠? 결의가 절벽이면서 계속 급락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에게 거의 올해 많은 그 혜택을 줬습니다. 집을 사라고 가격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 그러면서 대출도 풀어주고 다 했습니다만 무주택자들이 집 사기를 마저 꺼려했죠. 왜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그다음에 고금리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번째 차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급매 물량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먼저 소화가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 다주택자 중에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그 지위를 이제 상승시켜 준다. 라는 거죠. 임대사업자의 순기능을 인정해주는 정부가 되겠다. 이렇게 인정한 셈입니다. 그만큼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세제 부담을 경감시켜주면서 바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여기에 선순환 거래의 절벽을 풀어보겠다라는 바로 그런 의도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종부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종부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지금 단기적으로 이번에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직 미확정이지만 주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는데 세금을 바로 그 기준이 되는 공시가는 왜 하락을 시키지 않느냐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내년에 공시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제액 기본 공제액을 빼주게 되게 있는데요. 우리가 다주택자한테는 6억 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9억 원으로 3억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부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각각 9억 원씩 18억을 빼주는 거죠. 굉장히 뭐 혜택은 늘어났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부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과세 표준은 공시가 합산액의 공제액 9억 원을 빼주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올해는 60%였습니다만 내년에는 80%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이 나왔으면 여기에 12억 원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되는데 12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동안 있었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로 이렇게 경감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세제 부담을 많이 경감을 시켜주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지금 희망을 좀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도 중과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자, 1주택과 2주택 모두 일반 세율로 1에서 3% 이렇게 됐습니다. 2주택은 원래 8%였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그러나 이제 2주택까지는 가져도 인정한다. 뭐 이런 퀘스천 이런 제스처겠죠. 자, 그리고 3주택과 법인 4주택 이렇게 그동안 8% 12%였던 것들을 50%씩 경감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 이거는 이제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소급 적용합니다. 그래서 12월 21일부터 잔금 지급하시는
주택에서부터 바로 이것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세 가지 앞서 설명드렸던 취득세 중과 완화 그리고 양도세 중과 완화는 1년 더 연장합니다. 자,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이 바로 이거죠. 예, 주담대. 자, 다주택자들은 무조건 주담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LTV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30%까지는 가능하게 이렇게 완화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아주 고통의 시간이 있죠. 지금 임차인과 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가 하락을 하고 그리고 저 반전세와 월세로 이런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에 따라서 전세 반환 보증금을 지금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출까지도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대출을 열어줌으로써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없어졌던 아파트 85제곱미터의 등록이 이제부터는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가 원래 2018년 9.13 이후로 없어졌는데 이것이 다시 복귀가 됩니다. 자, 대출의 규제가 다주택자도 이제 대출이 나온다고 했죠. 주담대가. 그런데 임대사업자일 경우에는 거기에 30%에서 플러스 알파 좀 더 많이 대출이 나오게 이렇게 혜택을 줍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사업자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런 혜택을 보고 내가 주택을 하나 빨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이 모든 혜택을 받아야지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제 신규 임대 등록하는 사업자들은 한꺼번에 두 채를 등록을 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완화책이 앞으로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 1.5룸과 또 2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9천만 원부터 6억 4천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역삼동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강남 모르시는 분 없듯이 가장 중심입니다. 테란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가장 많은 일자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업무 상업 할 것 없이 교통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곳이죠. 자, 강남역을 기점으로 해서 역삼역 5 사이를 우리가 중심으로 역삼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삼동에 이 거리뿐만이 아니라 최대 개발 사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바로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사업,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서초동이 나오는데요. 롯데타운의 개발과 그리고 한국형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정보사 부지의 개발, 이런 것들이 모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개발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완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그러한 입지적인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는 여러분 선제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완화책이 나왔는데요. 완화책 나와서 이제 우리가 좀 투자 좀 해볼까? 이렇게 나서는 순간 가격은 다시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를 눈여겨보셨다가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서 특히 이제 교통의 중심지죠. 자, 교통의 우리 지하철 교통은 전 세계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것, 바로 여기 역삼동이 중심이 되겠고, 신분당선 연결을 통해서 이 모든 노선들이 아주 시너지가 크게 납니다. 자, 그리고 GTX A노선과 C노선, 이 GTX 이제 A노선은 2024년에 개통을 여러분 보실 수 있겠는데, 바로 이것이 지척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국내 최대의 업무, 상업, 교통, 인프라 집중 지역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미령 복합 도시 하면은 바로 서울을 꼽을 수 있죠. 자, 첨단 업무 단지에 메카면서 고급 주거 단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자, 세계인들이 살아보고 싶은 나라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서울의 브랜드 파워의 상징은 강남이죠. 자,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제 뭐 부동산 가격도 꺾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여기 개발 사업이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다 일자리는 여기로 모일 겁니다. 지방에서도 일단 모이고요. 전 세계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거주 문화 그리고 그것을 대표하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최애하는 재벌집. 이뿐만 아니라 한류 드라마 영향으로 굉장히 우리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아시다시피 역삼동은 기본적으로 IT 기업들에 집중이 되어 있는 고소득자들이 분포된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임대의 수요가 많고 높은 임대가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 같은 곳이죠. 그리고 특히 이곳은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들, 그래서 세련된 문화, 패션, 마케팅, 기법 이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바로 이곳에 집결합니다. 세계적 인지도와 위상, 외국인 거주 비율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그 나라 특히 서울 같은 경우를 한국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에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외국인 임차인들을 여러분 많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국제적인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개발 사업이 완료되면 그 입지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강남권에서는 사실 이런 시세 차익으로 봤지만 이제는 많은 그 개발의 규제, 정비 사업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모아타운까지 역삼동에서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빌라 재건축의 성공 사례는 대치동에서 있었습니다. 대치 구마을. 그래서 아파트로 변했죠. 자, 역삼동에서 빌라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아타운 같은 것은 딱 좋은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군 하면은 뭐 대치동 학군이 바로 역삼동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가 또 대단한 곳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역삼동 예상 시세 이제 보시는데요. 투룸 기준으로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축의 빌라고요. 5억 9천에서 6억 4천입니다. 여러분 그 역삼동 같은 경우 특히 강남권 있는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6억을 이제 넘는다라는 것은 이제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지금 역삼동의 투룸의 신축 같은 경우가 8억대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고요. 5억 2천에서 5억 9천만 원 정도의 전세가 지금 맞춰지고 있는데 하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거의 6억이네.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여기는 그것을 받쳐줄 수 있을 만한 고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실제 투자액이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이제 전세 뭐 갭 투자 사기 뭐 이런 사실 그 몇몇의 0.00%의 그러한 나쁜 임대인들 때문에 정말 착한 임대인들,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마치 나쁜 사람들처럼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전세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하는 방식이나 지역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일단은 보통은 이제 이 전세 갭이 좀 많이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 이상은 가야 되는데요. 지금 시세를 보시면 6억에 20%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5천에서 7천만 원의 갭이다. 그러면 여러분 거의 마지막 소액 투자 기회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이사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다시 말씀드렸듯이 미래 첨단 도시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계적인 관광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성장할 곳입니다. 탄탄한 고소득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관광, 상권 수요, 학군 수요까지 그리고 한류의 외국인 거주 수요까지도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지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양도세에 대한 완화책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곳이고요. 강남의 모아
모아타운 추진까지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이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주변 지역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정비 사업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주변 시세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갖고 있는 곳에 또 하나 모아타운까지 이렇게 추진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좋은 희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 소개 잘 들었습니다. 이지원 이사님의 1:1 무료 전화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승세 전환에 대비하는 현명한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저희가 예약은 모두 전화로 받고 있습니다.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이지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 모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메이드 퀸 박준영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요새 부동산 시장도 날씨만큼이나 날씨보다도 더 춥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손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재개발 이 사업에 집중을 한다면 조금 우리의 투자의 숨통도 트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그래서 박준영 소장님이 재개발 사업에 집중하자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세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완화 정책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들이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전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좀 제재가 좀 완강했었죠. 근데 이제 올 정부에 들어서는 1주택자, 2주택자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세제의 완화를 좀 이제 전폭적으로 해주려는 경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2주택부터는 뭐 이제 8%, 3주택부터는 12%까지도 이제 중과세를 매겼었는데요. 지금 이제 변경되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주택까지는 이제 일반세율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3주택 같은 경우에는 50%의 감면 혜택, 이전 이제 세제 혜택보다는 50% 정도의 이제 감면 혜택이 있겠고요. 조정 대상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8%에서 4%까지 완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50%까지 감면이 될 예정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이제 정부에서 나온 이제 계산을 보면은 1주택 보유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래 가격 3억 원 주택을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에 취득세가 이전에서는 2,70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일반 세율 적용 시에는 390만 원 정도로 경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큰 혜택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을 좀 늘리려는 정부의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세제 개편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이제 정부의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이제 세제 혜택들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집을 이제 구입하시려는 분들에게 이제 전폭적인 좀 지지를 얻고자 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종부세 중과 대상 변화가 되겠습니다. 2주택까지 이제 현행까지는 중과세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고요. 3주택 이상 보유자한테는 이제 최고 세율이 6%에서 5%로 좀 하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합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또 적용받지 않겠고요. 조정 대상 2주택자까지는 일반 세율로 이제 된다는 점,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이제 합산 과세 표준 12억 이하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최대 이제 세율이 5%로 하향된다는 점, 그리고 기본 공제에서도 좀 이제 변화가 있겠는데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1억에서 12억 원으로 좀 상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억에서 9억,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18억까지도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올해 말이죠. 지금 12월인데요. 2023년부터 또 이제 아무래도 정부 혜택들이 이제 세금이라든지 여러 이제 규제 완화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대사업 제도 개편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이전 정부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다시금 이제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게끔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임사자 등록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투기가 아닌 좀 임대주택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정부와 같이 이제 협조하는 그런 이제 공생의 관계로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들이 이제 예전의 혜택들이 좀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하셔서 임대사업자들이 살아났을 때 좀 우리가 그에 이제 편승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매매시장 급락 및 부동산 경기 침체의 방어를 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전략인데요. 임대사업자 그리고 임대료 인상 5% 제한 시 종부세 합상 배세가 세제 혜택을 이제 줄 것으로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또 이제 나오는 게 있죠.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대출이 꽉 막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LTV 30%까지는 좀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 이게 좀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 이유가 전세금을 좀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0%까지 완화된 이 대출 비율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완충 작용을 해야만 좀 이제 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좀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이 담보 대출 또한 앞으로도 좀 더 좀 상향 조정해서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그리고 주택 입주권 그리고 단기 양도세율을 현행 70% 그리고 지방세까지 하면은 좀 더 높았죠. 그거를 최대 45%로 좀 완화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투기라고 이제 보는 시각보다는 아무래도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조금 더 중요해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정부에서 나오는 이제 이런 완화책들이 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완화책들을 좀 우리가 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현재는 금리 충격 때문에 그리고 국제 정세 그리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라도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얼어붙은 경기에 또 정보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말할 거 없이 다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거래 절벽이 급격하게 심화가 됐고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평균적으로 5천 건에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호황기 때는 10,000건 이상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침체기 때는 이제 3천 건 정도인데 지금은 1,000건, 600건 정도 또 안 되는 이제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거래량 상승을 위한 이제 완화책 그리고 대비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정부의 이제 발표를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런 이제 실수요자들이 대기 수요자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기 수요자들 때문에라도 지금 계속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분양이 이제 미분양 사태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착공포기라든지 공사 중단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스럽게 공급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공급을 안 한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3, 4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공급의 부재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은 지금도 지역 간에 이제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급의 부재가 좀 더 문제가 된다, 이슈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급지와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이제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상급지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한 격차,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해지는 문제, 그리고 공급의 부재, 그리고 수요의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좀 기회를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착공 물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그 전에 해보다도 이제 인허가 비율에 비해 착공 비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거래량 감소에 따른 정부에서는 세수 부족 심화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경기 변동에 따른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가 되면서 금리 조정 그리고 경기 회복의 시점에 야기될 수요가 일정 지역에 이제 집중이 돼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집중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급지와 그 외 지역에 대한 양극화가 조금 심화 그리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는 상급지부터 풀립니다. 절대 이제 상급지 이외의 지역에서 이제 풀리면서 상급지로 넘어오는 게 아니고요. 상급지에서 풀리면서 주변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지금 같은 시기에 상급지부터 풀린다고 하더라도 그 외 지역으로 전파되는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상급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요. 상급지라는 기준 자체도 이제 제대로 세워야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급지 주요 편중 현상은 앞으로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급지 중심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하게 대비를 하셔야 되겠는데 개발 가능하고 저평가된 지역을 위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는 공급의 부재를 항상 주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공급을 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투자 혹은 착공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년, 4년 후에 이제 발생될 문제들,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고 상급지 위주의 이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보는 시각을 더 가질 수 있는 공부를 좀 하셔서 좀 앞으로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이슈 진단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신담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이 방 2개짜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3억 9,500만 원부터 4억 1,0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답심리동 자세한 정보를 들어볼 텐데요. 우선 소장님, 이 지역 주목하고 계신 그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동대문구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의 가장 핵심적인 요충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 답심리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든 교통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그리고 GTX, KTX까지 이제 모여 있는 지역인데요. KTX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노선만 지나더라도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B노선과 C노선이 교차하는 환승 지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GTX가 가지는 의미가 조금 더 큰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향후 지역 시세가 또 이제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30의 지지를 받는 지역이죠. 아무래도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좋다 보니까요. 그래서 소형 주택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시권 중에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교통이 이제 모여드는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뭐 1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그리고 GTX 노선까지도 굉장히 이제 교통편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제 추가될 교통편들에 대해서도 호재가 좀 많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량리 역세권 그리고 전동 답심리 뉴타운, 왕십리 뉴타운 등 여러 가지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대학교들 그리고 이제 중심지로의 이제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2030의 지지를 굉장히 받는 지역이다. 그래서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탄탄하고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이제 노후된 오래된 지역들도 이제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좀 현대식으로 하는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랜드마크급 이제 총 8개 동의 이제 주상복합 빌딩들이 생기면서 정말 서울에 이제 여기는 정말 서울이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교통도 좋고 인프라도 좋은 굉장히 이제 기대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계속해서 이제 탈바꿈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면목선이 이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고 이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성까지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그 위쪽으로는 이제 공원이 형성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인프라 또한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호재는요, GTX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GTX가 아무래도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는 게 하나의 노선만 있더라도 호재가 될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역을 GTX B노선과 C노선이 이제 함께 지나고 있고요. 복합 환승 터미널까지 생길 예정이고 그리고 다른 지하철 호선들도 이제 3-4개가 지금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더욱더 좋아지는 이제 형국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모아타운이 좀 이제 진행이 예정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모아타운의 진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는 약간 다릅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을 해소한 거를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홀로 아파트의 단점은 이제 아무래도 인프라가 없다는 거. 근데 여기는 이제 지하주차장, 어린이집, 도서관, 그리고 공원, 커뮤니티 시설 등이 이제 있는 모아타운으로 이제 재개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노후된 지역이다 보니까요. 이런 인프라들이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들 확충에 조금 더 이제 심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간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재개발 기간보다 많이 모아타운은 단축이 되기 때문에 한 4년, 6년 정도의 이제 모아타운 기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500에서 4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세 금액은 아무래도 이제 임차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임차가 굉장히 이제 탄탄한 지역이다 보니까 2억 8천에서 3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시세는 이제 보증금 3천에 월에 100에서 12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GTX 호재까지도 기대되고 있는 동대문구 답심리동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 서울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황금 노선이죠. 지하철 9호선 샘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 구조는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 많이 좁혀져 있는데요. 현재 시세 4억 7천만 원부터 4억 7,500만 원 선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고덕동. 자, 지금부터 자세한 정보 들어볼 텐데요. 우선 이 지역 추천 포인트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소장님. 강동구 고덕동은 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좋은 지역이죠. 여기는 앞으로 이제 개발될 호재들도 굉장히 많고요. 강남과도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에 황금노선 9호선까지 예정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만 일자리의 메카죠.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조성이 될 거로 이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따른 거주 수요 그리고 유동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모아주택이던 그리고 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던 두 가지 사업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리적으로 보면은 고덕 비즈밸리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샘터공원역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점까지 이제 플러스 한다라고 한다면은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던 모아타운 사업이건 사업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덕 비즈밸리와 이제 주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이제 도로 교통편도 굉장히 좋고요. 현재는 이제 고덕역 5호선이 있지만 9호선 샘터공원역이 바로 앞에 생길 예정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9호선이 5단계까지 이제 확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미사 지역에서 들어오는 유동 인구 그리고 강남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고 단축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동 인구, 거주 인구 그리고 이 지역의 이제 수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역 고덕 2-2지구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그 소유자들의 1인 소유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4만 명에 가깝고 여기에는 굉장한 대형 인프라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유동 인구 그리고 이제 수요 인구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들의 이제 이동률이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해질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시프트 사업 두 가지 다 가능할 텐데요. 아무래도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만큼 이제 사업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4억 7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임대 금액 2억 6천에서 2억 6,50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투자액은 2억 1천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월세 금액은 지금 이제 3천에서 월 12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세 금액이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이 주변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이 지역의 메리트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고덕동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미래 가치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 눈에는 현재 노후화가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의 큰 가치를 갖게 될까 자꾸 미래를 보시게 된다고 하던데요. 강동구 고덕동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노후화가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에 큰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강동구 고덕동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강동구 고덕동까지 소개 잘 들었고요. 오늘도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박준영 소장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